이번 영상에서는 창세기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꿈의 소년 요셉이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꿈의 등장 1절로 8절.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들은 한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꿈 해석을 주실 것이라며 그들의 꾼 꿈을 듣기로 했습니다. 꿈의 해석과 이행 9절로 23절.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여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후에 그의 직위가 복권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복권된 후 나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몽하게 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그가 처형될 것이라는 아주 불길한 결과를 듣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꾼 두 꿈은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흘 후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된 후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40장은 꿈의 등장과 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41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과 그 꿈의 해석,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 1절에서 8절. 애굽왕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이 꿈들의 해석을 찾기 위해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와 현인을 불렀지만 그들 중 아무도 이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9절로 36절.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요셉의 일을 추억하여 내고 이 사실을 바로에게 고하여 요셉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을 부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옥에서 불려온 요셉에게 바로는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잘 푼다더라 하고 묻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 얘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살 찐 소를 먹었으며 이렇게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들에게 말하였으나 아직까지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 두 꿈은 하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고하고 꿈 해몽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다음 7년 동안의 기근을 예언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물을 저축하여 7년의 기근을 대비하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요셉의 승진 37절로 57절.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계획에 감탄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은 애굽 전국을 관리하면서 풍년 동안 곡물을 모아 기근을 대비하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애굽은 기근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곡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창세기 41장은 바로왕에 대한 꿈의 해석, 또 미래의 예측과 대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요셉에게 주어짐을 감명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애굽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의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에 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애굽 방문 1절에서 5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해지자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보냅니다. 하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야곱의 생각에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6절로 24절.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곡물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형제들은 애굽 총리를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보고 형들인 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요셉은 그들을 첩자로 몰아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 소상히 말을 합니다. 주의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고 고합니다. 요셉 총리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당신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는 다른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형제들의 곤혹 25절로 38절. 요셉은 형제들의 낙타에 곡물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자루 속에 몰래 그대로 넣어 돌려주었습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루 속에 돈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이를 두려워합니다. 그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야곱은 막내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42장은 요셉 형제들의 애굽 방문,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그리고 형제들의 곤혹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간의 오해가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43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굽으로 가고 그들이 요셉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번째 애굽 방문을 위한 준비 1절로 14절.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이 부족해지자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물을 구입해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는 베냐민을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들의 말에 아비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고 그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과 2배의 돈을 가져가게 합니다. 요셉 집에서 형제들의 만남 15절로 25절.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여 요셉 집 집사에게 그들의 돈이 되돌려진 일을 이야기하자 요셉의 집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요셉과 함께한 식사 26절로 34절. 요셉이 집에 돌아오자 형제들은 그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자기 어머니의 동복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그 정을 감추지 못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많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43장은 두 번째의 애굽 방문을 위한 준비 과정, 요셉의 집에서의 만남,
그리고 요셉과 함께한 식사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와 용서, 그리고 관대함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3장의 내용도 분석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여 창세기 40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분석하고 요약을 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